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와, 정말 잘했네요. 하고 생각하시겠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해 보이는 90점이 사실은 4등급의 시작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입시라는 이 전쟁터에서는요, 90점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입시의 첫 번째 진실이죠. 성적표에 찍힌 숫자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좀 번역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까지. 이 네 가지 숫자가 속삭이는 비밀을 알아채고 나면 성적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숫자들의 언어를 배운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익숙한 단어, 원점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간단하잖아요. 100점 만점에 90점. 그냥 채점된 점수 그대로.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점수를 절대 믿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원점수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한 만족감은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시의 본질은 결국 상대평가, 그러니까 줄 세우기인데 원점수는 그 기능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별력입니다. 변별력이요? 점수로는 구별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래도 100점은 90점보다 잘한 거고 90점은 80점보다 잘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건 맞죠. 하지만 만약에 시험이 너무 쉬워서 전교생의 절반이 100점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받은 100점이 과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등부터 50등까지의 점수가 다 똑같은데 대학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 이야기가 딱 생각나네요. 오, 어떤 이야기인가요? 모의고사에서 수학 원점수가 88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는 이제 1등급은 끝났고 의대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88점이면 잘한 것 같은데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역사에 남을 만한 불수능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시험을 망친 거죠.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88점의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백분위는 99가 찍혔고요. 99요? 네, 1등급이었던 거죠. 와, 88점으로 전국 상위 1%가 된 거네요. 그 학생은 정말 뭐 지옥과 천국을 오갔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점수 발표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롤러코스터였어요. 이 일화가 바로 원점수라는 숫자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 88점이라는 숫자 자체는 껍데기였고 진짜 알맹이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원점수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그럼 진짜 알맹이, 그 학생을 의대에 보내준 진짜 점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개념인 표준 점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 점수가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가 입시 전략의 핵심입니다. 표준 점수는 단순히 내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의시한 모든 학생의 평균, 그리고 점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즉 표준 편차까지 고려해서 계산이 돼요. 복잡한 수식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핵심 원리,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내 점수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내 점수의 가치를 결정한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불수능이랑 반대되는 물수능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죠. 첫째, 불수능처럼 시험이 아주 어려웠던 경우. 당연히 전체 평균 점수가 50점, 60점대로 뚝 떨어지겠죠. 이때 내가 90점을 받았다면 평균과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클수록 표준 점수는 로켓처럼 치솟는 온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심지어 150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와, 반면에 물수능처럼 시험이 쉬웠다면 어떨까요? 평균이 80점, 90점까지 올라갈 테니까 제가 95점을 받아도 평균이랑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럼 표준 점수도 별로 높지 않게 나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쉬운 시험에서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보통 130점대 초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똑같은 원점수 90점이라도 어려운 시험에서의 90점과 쉬운 시험에서의 90점은 대학 입시에서는 뭐랄까 금메달과 동메달 정도의 가치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남들이 다 어려워해서 편견이 낮은 과목에서 나 혼자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 점수가 잭팟처럼 터질 수 있다. 이거네요. 잭팟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가가 얼마나 공부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게임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최상위권 경쟁자들조차 어려워할 만한 과목, 그래서 평균이 낮게 형성될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과목을 억지로 선택했다가 오히려 점수가 더 낮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 전략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우량주, 즉 누구나 선택하고 점수 따기 쉬운 과목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기술주, 그러니까 소수만 선택하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투자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6월, 9월 모의평가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될지 예측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과목을 최종 결정하죠.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수싸움인 셈입니다. 와, 이건 거의 심리전이네요. 알겠습니다. 표준 점수가 시험 난이도까지 반영한 진짜 실력 지표라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친구한테 나 표준 점수 135점이야 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냥 딱 나 100명 중에 5들 안에 들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바로 다음 개념인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그 정의 자체가 아주 쉽고 명확해요. 자료에 나온 그대로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전체의 몇 %인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죠. 예를 들어 제 성적표에 백분위가 98이라고 찍혀 있다면 그건 제 뒤에 98%의 학생들이 줄 서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저는 상위 2% 안에 드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직관적이네요. 맞습니다. 표준 점수처럼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내 상대적인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예요. 표준 점수는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을 선발할 때 쓰는 실전용 점수라면 백분위는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쓰는 전략용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용 점수와 전략용 나침반. 오,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네,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 내가 이 과목은 전국에서 상위 10% 정도 하는구나. 이 과목은 아직 30% 수준이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유용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등급. 자료에서는 이걸 피라미드 계급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왜 그런 거죠? 그만큼 수시 지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말 그대로 계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등급은 방금 설명드린 백분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정해진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록 인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죠. 그 피라미드의 구조, 자료를 보니까 꼭 암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던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비율은 입시를 준비한다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꼭대기, 1등급은 상위 4% 이내입니다. 4%요? 네, 전교생이 100명이라면 단 4등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귀한 등급이죠. 그 아래 2등급은 누적으로 상위 11% 이내, 그러니까 5등부터 11등까지가 해당되고요. 3등급은 누적 23% 이내, 4등급은 누적 40% 이내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딱 4등급까지가 전체 학생 중 절반보다 위에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한가운데가 5등급이겠네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몰려 있겠군요. 맞습니다. 5등급은 백분위 40%에서 60% 사이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두터운 허리층입니다. 그 뒤로 6, 7, 8, 9등급이 이어지는 구조고요. 이 등급이 계급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학에서 수시 전형의 합격 조건으로 제시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때 오직 이 등급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 국영수합 6등급 이내 같은 그런 조건들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 등급합 5 이내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해보죠. 이때 내 표준 점수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100분위가 99%가 나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등급만 봐요. 정말요? 네.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탐구 2등급을 받아서 합 5를 맞춘 학생은 통과하지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탐구 2등급 받아서 합 6이 된 학생은 다른 학생부 기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탈락입니다. 세상에 정말 칼 같네요. 그럼 딱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학생들은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분이 96.1%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랑 95.9%로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실력 차이는 거의 없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등급 제도의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비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걸이라도 등급 컷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등급 컷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학생이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여유롭게 1등급을 받은 학생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때는 똑같은 1등급으로 취급되거든요. 아, 그래서 수시를 주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점수 1.2점에 연연하기보다 등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온 4가지 개념을 총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껍데기였던 원점수, 정시의 왕인 표준점수, 내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인 백분위, 그리고 수시의 계급장인 등급. 이 모든 정보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당신이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개의 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최종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성적표를 읽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 강해서 수시라는 길을 걷는다면 당신의 무기는 등급입니다. 표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하게라도 컷을 넘겨서 목표 등급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반면에 내신보다는 수능의 모든 것을 건 정시라는 길을 걷는다면요? 그때 당신의 무기는 오직 표준 점수입니다. 이때 등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 대학은 표준 점수 총점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서 정원만큼 자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즉 평균에 낮게 형성되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높은 표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대입 한도를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됩니다.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수시 지원자는 등급이라는 방패로 최저 기준을 막아내야 하고 정시 지원자는 표준 점수라는 창으로 더 높은 곳을 뚫어야 하는 거군요.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90점이라는 숫자에 웃거나 울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표준 점수와 등급의 의미를 파악해야 진짜 내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은 결국 숫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대학이 정말 숫자로만 당신을 평가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숫자들이 결코 보여주지 못하는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성장 과정, 당신의 열정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적표라는 차가운 숫자들의 목록 너머 당신의 생활기록부에는 과연 어떤 뜨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만 할까요? 어쩌면 진짜 입시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